이서윤, 네 인생은 딱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쉬어. 이서윤,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쉬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내 휠체어를 가파른 절벽 끝으로 밀어 넣으며 남편 강진혁이 내뱉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산바람보다 더 비정했고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자의 망설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놈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멀어지는 놈의 검은색 세단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던 건 죽음의 공포 때문이 아니라 터져나오는 승리의 희열과 비릿한 웃음을 참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놈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하얀 눈 속으로 완전히 파묻혀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나는 3년 동안 내 몸의 일부이자 감옥이었던 휠체어 손잡이를 가볍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두 다리로 눈 덮인 땅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강진혁, 당신이 하나 큰 실수를 했어. 내가 걷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인간의 그 추악한 본성을 끝까지 바닥까지 지켜보려고 3년 동안 일어서지 않았던 거라는 걸. 당신이 내 다리를 고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고 거짓 눈물을 흘릴 때 사실 나는 밤마다 거실을 가로지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몰랐겠지. 주변은 온통 적막한 눈밭뿐이었습니다. 놈이 나를 태우고 온 검은색 세단은 이제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고 발등을 깊게 덮는 차가운 눈의 감촉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휠체어라는 쇠붙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의지대로 대지를 밟고 서 있는 이 순간 코끝을 찌르는 이 시린 바람이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달콤하고 청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며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을 흘리던 강진혁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고 있으면 금방 데리러 올게.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을 이런 곳에 보내네. 놈은 이 험한 산등성이를 올라오는 내내 핸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경쾌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짐짝이었던 나를 드디어 영원히 치워버렸다는 해방감에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아마 지금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내 연녀와 영상통화를 하며 샴페인 잔을 미리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휠체어에 앉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아내, 거추장스러운 재벌가 후계자를 드디어 합법적으로 실종 처리하거나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고 있겠지요. 나는 신고 있던 낡은 부츠 끝으로 놈이 떠나며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눈 속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모든 젊음과 자산을 바쳐 뒷바라지하고 그룹의 정점에 세워준 대가가 고작 이 차가운 설산 6이라니. 슬픔보다는 차디찬 이성이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놈의 죄악이 완성되었고 나의 심판이 시작될 명분이 완벽해졌으니까요. 강진혁? 내가 원한 게 이거였지? 내 이름으로 된 지분,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그룹의 경영권, 그리고 내 생명까지 통째로 삼켜서 그 천박한 여자와 떵떵거리며 사는 거. 나는 코트 안쪽 깊숙한 비밀 주머니에서 소형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액정 화면에 띄워진 데이터 전송 100% 완료라는 푸른 메시지가 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록 시간 7시간 14분 22초.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부터 이곳 절벽 끝에 서기까지 놈이 차 안에서 내연녀와 나눴던 살해 공모 대화, 나를 멍청이라 비웃으며 조롱하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밀어버리며 내뱉은 저주. 섞인 본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가문의 법무팀과 변호사 사무실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빨리 죽어줘야 내 세상이 온다. 이 지긋지긋한 휠체어 냄새도 이제 끝이네. 놈이 핸들을 잡고 혼잣말처럼 내뱉던 그 역겨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단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무사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급하고 절박한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조력자이자 지난 1년 동안 내가 유일하게 내 두 다리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김 실장님,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대표님. GPS 위치 추적 끝났습니다. 구조팀과 헬기가 지금 막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합니다. 남편분이 정말로 대표님을 혼자 두고 떠났습니까? 방금 갔어. 아주 신이 나서 마치 전장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가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가더군. 나는 피식 허탈하면서도 서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막 모든 현장 증거 확보했어. 살인미수, 유기치상, 그리고 지난 3년간 놈이 내 눈을 속이고 빼돌린 비자금 장부의 마지막 퍼즐까지. 이걸로 강진혁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하는 거 빈틈없는 거지? 물론입니다, 대표님. 보내주신 실시간 영상과 녹취 자료면 긴급 체포는 물론이고 구속 기소까지 확정적입니다. 놈이 승리감에 취해 축하 파티장에 도착하는 순간 저희가 준비한 가장 끔찍한 선물을 안겨줄 겁니다. 그나저나 몸은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몸, 3년 동안 앉아만 있느라 굳어있던 근육들이 이 차가운 바람에 오히려 깨어나는 기분이야. 아주 최상이야, 김 실장. 나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크게 돌리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우두둑 뼈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적막한 설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1년 전 해외에서 몰래 입국시킨 재활 전문의가 내 방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와 내 다리를 검진하고는 기적이 일어났다. 신경이 완벽히 재생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바보같이 바로 놈에게 달려가 알리려 했습니다. 내 다리가 낫는 걸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나를 안아줄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안방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놈의 통화소리가 내 순진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글쎄, 의사가 가망 없다니까. 저 여편네 죽기 전엔 그 상속 절차 안 끝나. 그냥 적당한 때에 사고로 위장해서 산속에다 버려두고 오면 돼. 누가 그 추운 데까지 가서 찾겠어? 경찰들도 그냥 실종으로 처리할 거야. 그때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를 놈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보란듯이 일어서서 저 악마의 가면을 쓴 인간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고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노라고. 지난 1년은 매분, 매초가 지옥 같은 연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멀쩡하게 움직이는 다리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놈이 가져다주는 가식적인 약과 음식을 받아먹고
내연녀가 내 드레스룸에서 내 옷을 골라 입으며 거울 앞에서 나를 비웃는 걸 멍한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허벅지를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 천박한 여자의 머리채를 휘잡고 놈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완벽한 법적 증거를 잡기 위해 놈들이 방심하고 제 발로 이 낭떠러지라는 덫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놈이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대표님,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동쪽 하늘을 보세요. 김 실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 역시 저 멀리 구름 사이를 뚫고 다가오는 헬기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서두를 거 없어, 김 실장. 어차피 놈은 오늘 밤 자기 세상이 온 줄 알고 호텔에서 화려한 승계 파티를 벌일 테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에 떨어뜨려야 그 낙하의 고통이 뼈에 사무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내가 앉아있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힘껏 발로 찼습니다. 와장창 쇠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휠체어가 가파른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이 마치 몇 시간 뒤 마주하게 될 강진혁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놈이 환자답지 않다며 3년 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과 똑같은 색깔의 레드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1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업계를 평정하던 그때처럼 형형하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기다려라 강진혁. 당신이 내 피와 땀으로 차려놓은 그 화려한 잔치상,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엎어줄 테니까. 당신이 내게 준 천일의 어둠을 단 1시간 만에 돌려주지. 저 멀리 구름 사이를 뚫고 다가오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요한 설산을 뒤흔들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니 3년 전 내 인생이 송두리째 곤두박질 치던 그 끔찍한 사고 날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와 타들어가는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하던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본 건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던 남편 강진혁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아,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정신 차려. 그때 놈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세상 그 어떤 명배우보다 더 완벽한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놈은 매일 밤 내 곁을 지키며 내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서윤아. 내가 당신 평생 다리가 되어줄게. 당신이 못 걷는다면 내가 당신을 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거야.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요즘 세상에 저런 수뇌보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함과 고마움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멍청하게도 말입니다. 그 눈물이, 그 믿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배신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놈들의 추악한 본색을 확인한 1년 전 그날부터 나의 집은 거대한 연극 무대이자 감옥이었습니다. 놈은 퇴근하자마자 내 방으로 들어와 휠체어를 밀며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했지만
놈의 손길이 내 어깨나 머리카락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혐오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놈의 손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뱀이 기어가는 듯한 불쾌감이 들었지만 입술 안쪽을 이가 박히도록 짓씹으며 참아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서윤. 지금 들키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놈들이 완전히 방심해서 제 발로 덫에 들어올 때까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환자로 남아 있어야 해.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뒤 놈의 대담함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놈은 이제 대놓고 내연녀인 유리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그들은 보란듯이 서로를 탐닉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내가 하반신 마비의 인지 능력까지 떨어진 산송장 같은 존재라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내연녀 유리는 내 화장대에 앉아 내가 아끼던 명품 립스틱을 제 입술에 바르고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향해 침을 뱉듯 비웃었습니다. 자기야, 저 옆편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눈동자가 꼭 죽은 생선 같아. 냄새나서 여기 못 있겠어. 빨리 치워버리면 안 돼? 놈은 그런 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은 상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저 깊은 산속에 던져버리고 올 거니까. 실종 신고 내면 그만이야. 그때까지만 저 인형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자. 그들의 대화는 매분, 매초 내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끔 침을 흘리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놈들이 나를 더 완벽하게 믿게 하려고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내 팔다리는 멀쩡했고 내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열려 있었으며 내 머릿속은 오직 그들을 가장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2시가 되면 나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진혁의 콧꼬리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조용히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던 다리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처음엔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무릎이 꺾여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비웃던 그들의 음성과 조롱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속에서 나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과 복도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놈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걷는 연습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이 서재 비밀 금고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 차명 계좌 서류, 그리고 우리 회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계약서들을 찾아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복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놈이 내 눈앞에서 날카로운 과도를 휘두르며 나를 시험하더군요. 서윤아, 이거 봐. 무섭지? 너 이러다 확 찔려도 소리도 못 지르겠지? 칼날이 내 눈동자 바로 앞 1cm 지점까지 다가왔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막막이 떨리는 본능적인 공포조차 강철 같은 의지로 억누르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놈은 낄낄거리며 칼을 내려놓고는 내 뺨을 툭툭 쳤습니다. 진짜 바보다 됐네. 죽여도 모르겠어. 이 짐짝 같은 게. 그 모멸감과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오늘 같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천일의 어둠을 놈에게 수만 배의 고통으로 돌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복수의 시간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밖에서 놈들의 횡령 증거와 내연 관계, 그리고 3년 전 내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놈이 브레이크액을 미리 빼놓아 발생한 기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 놈들이 나를 비웃으며 내뱉은 모든 자백을 거실 곳곳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로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놈들이 나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게 만드는, 그리하여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들게 하는 최후의 무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놈은 나를 이 설산에 버림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완성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무덤을 완벽하게 파버린 것입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요원들과 함께 뛰어내려왔습니다. 대표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내 두 다리로 당당하게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요원들이 경악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지금은 그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헬기 문이 닫히고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헬기가 하얀 설산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산맥과 시린 눈밭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저 어둠 속에 3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던, 휠체어에 갇혀 눈물 흘리던 과거의 이서윤을 영원히 버리고 갑니다. 김 실장, 바로 서울로 갑시다. 우리 남편이 정성껏 준비한 승계 파티의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잖아. 강진혁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끔찍한 지옥을 선물해줘야지. 헬기는 도심의 네온 사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3년 전 나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던 그 절박한 사이렌 소리처럼 오늘의 엔진 소리는 강진혁을 파멸시키기 위한 웅장한 진홍곡처럼 들렸습니다. 기다려, 강진혁. 당신이 내게 줬던 그 천일의 지옥, 이자까지 쳐서 단 1시간 만에 돌려줄게. 헬기는 우리 가문 소유의 호텔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3년 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쓰러졌던 날처럼 바람이 거셌지만 이제 내 가슴엔 공포 대신 서늘한 복수심뿐이었습니다. 나는 김 실장이 준비한 핏빛 레드 드레스를 입고 3년 만에 12cm 키릴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 속 나는 더 이상 가련한 환자가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의 여왕이었습니다. 연회장은 강진혁의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샴페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놈은 내 드레스룸에서 훔친 목걸이를 내연녀 유리의 목에 걸어준 채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놈이 마이크를 잡고 나의 죽음을 공식 발표하며 위선적인 눈물을 짜내던 순간 나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설산 절벽에서 놈이 내 휠체어를 밀며 내뱉은 사례, 공모와 저주가 섞인 육성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어버려라 이서윤. 내가 죽어야 내 세상이 온다. 놈의 민낯이 드러나자 연회장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때 중앙문이 열리고 핀 조명이 나를 비쳤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내가 당당히 걸어 들어가자 강진혁은 유령을 본 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어떻게... 왜 짐짝이라 믿었던 마누라가 제 발로 걸어오니 믿기지 않아? 당신이 버린 아내가 당신의 파멸을 보러 돌아왔어. 나는 놈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사선을 넘나들며 버텨온 것입니다. 나는 유리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용서를 구하는 강진혁의 손을 냉정하게 짓밟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손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곧바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수갑을 채웠습니다. 놈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나는 멀어지는 뒷모습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진혁, 당신이 준 천일의 어둠을 이제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라. 지독했던 3년의 밤이 지나고 드디어 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이제 휠체어에 갇힌 삶이 아니라 내 의지로 당당히 걷는 진짜 인생을 시작합니다. 제 복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